안녕하세요. 자산운용 1부 이트레이딩 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2022년 마지막 환율 톡톡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새해 2023년 연간 전망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환율 동향 알아볼 텐데요. 2022년 연초 1190원대에서 시작한 달러원 환율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와 미국 긴축, 즉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10월에 144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연평균 달러원 변동폭이 약 110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기록적인 속도와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고공행진하며 단독 선두를 달리던 달러화가 11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둔화, 또 더불어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빠른 상승 속도만큼이나 가파른 하락을 보이며 12월 중순에는 1,300원을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22년 되짚어볼 만한 이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22년 연초에만 하더라도 1190원에 출발했었고, 물론 이제 그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2022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킹달러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죠. 사실 달러를 제외하고 유로나 엔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은 전쟁과 유가, 물가, 금리 인상, 금리 상승, 거기다가 미국의 유일한 그런 성장 동력들, 그다음 매파적인 연준들 이런 의견들이 복합되면서 달러만 강세를 보였던 그런 한 해가 되었고, 특히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 영국의 국채 시장이 좀 불안했거든요. 사실상 이 국채라는 거는 사실상 국가로 보면은 안전자산인데 상당히 안전자산인데 왜냐면은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은 국채는 어차피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국의 국채가 불안해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공포 분위기까지 갔었다라는 부분이고 그 구간이 1,400원대 환율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11월 들면서 물가도 좀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졌죠. 유가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연준도 속도 조절도 나서고 거기다가 영국 국채도 안정이 되면서 이 공포 심리는 조금 안정감을 좀 되찾는 분위기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1,300원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2022년은 한 해 동안은 킹달러라는 부분이고 그게 가속이 되느냐 그리고 좀 감속이 되느냐 거기다가 시장에 가장 이제 안전하다고 믿는 국채까지 불안해졌던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거의 이제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이제 환율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0년에는 뭐 주식 채권이 동반 하락하고 그렇죠. 뭐 금융위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네. 2023년에도 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세계 사실 경제 어떻게 되실 건지. 그렇죠. 금융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졌다는 부분인데 사실 위험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배경으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시장을 본다면 시장은 항상 실물보다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2022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2023년에 실물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대부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뭐 IMF도 마찬가지, OECD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뭐 국가나 아니면은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도 내년 경제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IMF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IMF 전망치인데 IMF에서는 내년에 2.7% 정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2.7%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과거의 세계 경제 성장률, IMF가 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에서 3.5% 정도 레인지였고 올해가 3.2%이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성장은 사실상 IMF에서 봤을 때는 과거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하단이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에 이제 IMF가 2.7%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입장에서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이제 경제 전망치가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7%가 더 낮게 되겠지만 과거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왔었던 마이너스 성장이나 뭐 세경제 1% 미만 이런 성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의 세경제는 안 좋을 것이다. 근데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IMF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물가는 아마 2022년이 정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세경제는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이 돼야지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진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변수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변수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이 됐었고, 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얼마 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연초에 유가가 한 100불 이상 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70불까지 떨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컨센서스는 한 75에서 95불 정도, 80불 정도가 아마 평균인 것 같아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뭐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줄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아마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는 부분이 좀 지배적이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올해 배럴당 이제 80달러 정도 본다면 2022년이 이제 94달러, 94.5달러 평균이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80달러로 떨어지면은 전년비로는 한 15% 정도 하락합니다.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얼마나 하락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를 더 키울 거냐 아니면 줄어들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우리나라 무역수지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평균으로 한 배럴당 80달러 정도를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원화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위안화입니다. 중국 위안화. 중국 위안화는 뭐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중요하고, 특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중국 쪽에서 일단 첫 번째 코로나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코로나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 백신을 맞고 있고 봉쇄는 조금씩 해제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2023년 3월달 이제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라고 있는데, 가장 큰 정치 행사죠. 이 전인대 이후로는 코로나에 대한 봉쇄 조치가 거의 이제 해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백신을 좀 많이 맞추고 그 다음에 3월 이후로는 경제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주목하는 유가 배럴당 80달러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랑, 위안화도 내년에 중국 경제 이제 봉쇄 조치가 풀리고 위안화가 안정이 되면은 달러 대비 강세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예상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이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궁금해하실 내년 환율 전망인데요. 달러 환율 내년에는 조금 안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환율 전망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달러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장기 평균 수준 대비 19%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환율 달러 자체가. 그리고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장기 평균 대비 11.5%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평균 환율로 대입하면은 126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역 가중 환율로 보면은 1260원 정도가 원하는 적정 환율인데, 근데 다른 요인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수급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미국의 금리 차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가 더 약세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주가도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적정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환율에 있어서 실효 환율로 계산한 적정 환율은 1260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무역이 앞으로 1분기까지 가장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분기부터 개선이 된다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환율보다 무역 가중 환율은 아마 12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안 좋아질 거다 보는데, 2분기부터는 조금 더 강세로 가겠죠. 그래서 실질 실효 환율로 본다면 환율의 방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윗방향이고 그 이후로는 아랫방향 내려가는 방향으로, 원화 강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페어밸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설명 변수로 어떻게 예측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봤을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변수로.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그러니까 장기금리차죠. 두 번째는 경상수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 WTI 유가인데, 유가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국 국채 CDS,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위험도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수가 위안화 환율입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5가지 변수를 시장이 전망하는 컨센서스로 내년치를 대입했을 때 내년 말의 환율 예상치는 1242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1200원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불안실성이나 이런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환율은 펀더멘탈 환율과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의 기대 환율까지도 지금 조금씩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는 좀 꺼졌고 내년 경제 전망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데,
변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한미 금리 차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뭐 유가가 상승한다면 환율은 또 위로 올라갈 거고, 또 중국이 만약에 봉쇄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또 발생한다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도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율을 봤을 때 일단 9월 달에 나왔던 9월 10월에 나왔던 불안 심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던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상쇄됐다라고 보고 있고, 펀더멘탈까지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온 부분은 펀더멘탈보다는 내년을 좀 기대하는 환율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1분기 저희가 평균 환율은 한 1320원 정도에서 연말 한 4분기는 1250원, 레인지는 저희가 보통 한 위아래 한 30원, 40원 정도 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2023년 환율, 달러 환율은 1분기 평균도 높고 고점도 한 1365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있고, 내려간다면 내년 말에 내려간다면 뭐 1200, 평균 1250원 정도에서 하단 122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평균 환율은 한 1283원이기 때문에 올해 1291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원 환율은 내년 유로도 좀 반등할 것 같거든요. 달러 약세나 유로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와 원을 이제 같이 움직이는 통화라 보기 때문에 유로 환율도 하단 한 1350원에서 상단은 1225원 정도 올라가는 방향은 조금씩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원 환율은 최근에 이제 일본이 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일본이 긴축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한 940원에서 한 980원 정도, 뭐 상단은 뭐 1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940에서 980원 정도 보는데, 방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엔화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원이나 유로, 그다음 엔이 달러 대비로 같이 움직이는 통화이기 때문에 변동성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달러가 조금 지금보다도 약세로 가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